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뇌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량의 리튬이 알츠하이머 진행은 물론 이미 손상된 기억력과 뇌 기능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사후 기증받은 사람의 뇌 조직과 혈액을 분석한 결과 건강한 사람의 뇌에는 일정 수준의 리튬이 있었지만 가벼운 인지장애 단계부터 리튬이 줄어들었고 알츠하이머가 진행된 뇌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뇌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량의 리튬이 줄어들면 기억력 저하와 함께 유해한 아밀로이드 플라크, 타우 단백질 엉킴 등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병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이러한 기전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쥐에 리튬이 부족한 식사를 제공하자 기억력이 감소하는 등 치매 증상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쥐에게 리튬 오로테이트를 아주 적은 양 투여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 엉킴이 줄어들면서 기억력은 젊은 개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리튬은 19세기부터 기분 개선 보조제로 쓰였고 1970년대 이후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엇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병리 전반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se new findings suggest a new potential mechanism for Alzheimer's disease, and it raises hope for a therapeutic approach.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치료제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브루스 얀커 하버드 의대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 리튬 보충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튬은 치료 농도와 독성 농도 차이가 좁아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과 갑상선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동물 실험과 사후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효과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He and his team looked at the dietary habits type 2 diabetes. Now researchers have found a direct link between We've found very consistent evidence that higher processed red meat intake is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dementia. If you can try to decrease your red meat intake, especially the processed red meat intake, at any time point during your life, that will help your cognitive health.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2분에 1명씩 누군가의 기억이 천천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미소가 낯설어지고 소중했던 추억이 서서히 사라지는 병 치매.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없고 너무 무섭고 나 늙었구나.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가족들한테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 않나.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치매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지? 봐요. 눈물 흘리는 거 봐요. 이렇게 감정은 다 느껴요. 지금. 소녀스러운 마음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거 찍으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치매를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매는 적이 아니고 이제 동행이라고, 동행하는 병이니까 너무 겁은 먹지 말고. 치매 인구 100만 시대. 우리는 치매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동행은 가능할까요? 한 유명 강연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준비가 한창인 오늘의 주인공. 강연자로 무대에 서게 된 김용롱 씨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엄청 떨리고 너무 땀이 나요. 1년 전부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할머니와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영롱 씨. 치매 할머니를 돌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며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토닥여주는 일조차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간병 5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영롱 씨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영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땐 오히려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치매가 시한부 판정을 받는 그런 암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사는 거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먼 훗날에 그냥 벽에 소위 말해 똥칠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죠.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할머니가 다려준 교복을 입고 자랐다는 영롱 씨.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어 재택근무가 가능했기에 엄마를 도와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외출을 하는 것 자체가 할머니를 위협하는 행동처럼 느껴져서 나가기도 힘들고 또 한 번 나갔다 하면 이제 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심해졌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저귀 실수가 매일 반복이 되니까 바닥에 소변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딱 한 번 그 대변 실수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치우고 닦고 빨래하는 거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길 4년. 영롱 씨는 물론 주 보호자였던 영롱 씨 어머니도 지쳐갔고 갈수록 심해지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에 모두가 웃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상의 변화를 줘보자며 1년 전쯤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첫 촬영에서 영롱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 몇 살이야? 내 나이 먹은 것도 몰라. 할머니 93살. 93살. 어쩌까.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신 모습이 되게 많아요. 슬프면 슬픈 대로 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살고 그냥 돌아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마마 포청천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실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똑똑하게 잘 하시고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봤죠. 뭐 이렇게 나이가 93살에 치매 걸린 할머니.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오히려 치매 증상도 완화됐다고 합니다. 댓글 중에 보면은 그런 게 네.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할머니 언어 더덕더덕하게 이게 뭐야 이 말도 붙였지만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정이 아. 되게 웃고 계시니까 요거처럼 요거 약간 소녀스러운 마음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거 찍으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영농 씨 어머니도 이런 변화에 놀랐다고 합니다. 기숙사 사감처럼 계속 기저귀 갈아야지, 손 씻어야지 막 이런 거를 했던 거야.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게 엄마가 할머니가 여자라는 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치매 하면은 그 단어가 완전히 사람을 다 덮어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도 할머니한테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표현력 같은 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간병인처럼 기저귀 갈자, 뭐 하자 이런 것만 했었으니까 치매를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에서 벗어나니 할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영농 씨. 그렇게 치매라는 긴 여정의 길을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영롱이 사랑하지. 영농 씨처럼 치매와의 동행을 선택한 또 다른 청년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작은 마을.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 무릎장을 다지오니. 하루 종일 노래가 끊이질 않는 집인데요. 올해 88살 서정석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노래를 불러주마. 취재진의 인사에도 노래로 답해줍니다. 한마는 미안이 고개. 할머니 잘한다. 잘해. 따봉. 계속되는 노래에 지루할 만도 한데 옆에서 계속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 할머니 손자 한동빈 씨입니다.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냥 시골 청년입니다. 옷에 뭐 글자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할머니가 다 이름을 모르니까 다 까먹고 해서 이렇게 다 바쳤습니다. 할머니가 이름 불러줄 때 불러줄 때만큼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지가 않아서 그때는 좀 좋아요. 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시작된 건 10년 전쯤. 혼자 사시는 할머니 걱정에 동빈 씨는 군 제대 후 바쁜 부모님 대신 자신이 직접 할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는데 5년 전 할머니에게 아들인 동빈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동빈 씨는 어떻게 할머니를 돌보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낯선 사람을 너무 경계를 많이 하니까 할머니는 요양시설은 잘 안 맞겠구나. 치매 할머니를 돌보며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 의외로 치매 증상 자체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치매 할머니라는 걸 인정을 못할 때가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네. 스스로? 네. 이거를 인정을 하고 할머니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아직 치매도 아니고 나 진짜 이해가 못하겠다 해서 많이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죄송스럽고. 치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와 갈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동빈 씨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처럼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왜 그런지 알겠다. 좀 더 잘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길 바라는 바람에 그 한 명이라도 그 좀 치매 그 상황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보신다면 도움이 될까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40%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100명 중 7명이 치매 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치매 어르신이 안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롱 씨와 동빈 씨의 말처럼 치매에 대한 오해와 인식 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청이라든지 또는 망상이라든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공격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치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인식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그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치매라는 병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편견이 계속 낙인이 이어졌다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부터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없고 헛소리 떠오고 밖으로 나가고 누워만 있고 그런 거 보고 조금 당황하고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한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가족들한테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선 근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모든 분들이 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사실은 그 완치되지 않는 병을 갖고도 살아가시는 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대한 결과, 그것을 회피한다든지 배척한다든지. 치매는 유형과 단계에 따라 돌봄과 치료 방식이 달라지는데 발병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심각하게만 여기다 보니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조기에 어떠한 진단이 내려지면 결과적으로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기 개입이 가능하니까 훨씬 나빠지기 전에 이분을 지금 상태로 안정되게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 초기에는 급격한 생활 방식과 환경의 변화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환자 중심으로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격리와 보호 조치보다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환자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중심으로 하나씩 대처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의 돌봄이 더 이상 어려워질 경우엔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중증 치매 환자 돌봄 방식의 변화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1년 전 국내 최초로 인간 존중 치매 돌봄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하는 관계성에 집중한 돌봄입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거 다 제 손으로 그린 거예요. 서울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안방에 이쁜 거 다 꾸며놨어요, 내가. 한 어르신은 환자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지내기도 합니다. 환자복을
입으면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많이 좋아졌어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무조건 격리하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개방된 공간에서 가족과의 시간도 지속적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원 이후에도 그 보호자하고 의료진하고 늘 소통하고 협조해야지 환자가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는 한 남자. 환자의 남편이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좀 물어요. 하남이에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 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맨날 보니까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병원 측의 배려로 남편은 입원한 아내를 매일 찾아와 재활운동을 돕고 말벗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부부. 아내에게 치매가 찾아온 건 7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도 꼭 둘이 다니고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설마 낫겠지. 좀 좋아지겠지. 그때 일찍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겪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몰랐던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며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집에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올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움직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어진 아내. 남편은 작은 바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당신한테 고마웠어. 우리 잘 살았어. 우리 행복했어. 그리고 당신 사랑해. 그런 말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지?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지? 그럼 그런 말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맑은 정신에. 다른 거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어머님한테도 전해지시나 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제 마음 알아요. 이게 병이라는 게 당신도 알지. 기억과 인지 능력을 잃어가더라도 진심은 감정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렇게 감정은 다 느껴요. 다 거쳐가는 거야, 여보. 괜찮아. 내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보세요. 감정은 다 있어요. 지금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 안심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신속하게 확대됐습니다. 병도 인지장애라는 걸 받아가지고 전 많이 처음에 좀 실망하고 했는데 제 스트레스 극복을 하려고 여기 열심히 다니고 오면서 너무나 많은 걸 더 깨우치고 더 알게 되고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약 없는 간병에 지쳐가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이 행복하고 치매 가족이 돌봄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치매 어르신들을 집에서 잘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치매 어르신 돌보는 거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10년째 치매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다는 이봉수 씨.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아들만 찾는 어머니를 365일 돌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참 엄청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울증까지도 오려고 했어요.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센터가 생겨 오게 됐는데 다른 환자 가족들과 교류하며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치매라는 병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제 치매라고 크게 지금 걱정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치매 안심센터 등록률은 아직도 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사업 대부분이 치매 예방에 집중돼 있어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제도 안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를 위한 어떠한 특별한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 전담형 기관이라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인지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만큼 중요한 것은 치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3년 치매 인식 조사에서 인지, 이해 차원은 높게 나온 반면 수용, 융화 차원은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치매 질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지식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고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포용과 공감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독일처럼 마을 전체가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치매 환자분들도 정상인 어르신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변해가야 된다. 제대로 알지 못해 우회와 편견으로 치매를 마주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치매와 동행하고 있는 동빈 씨와 영롱 씨는 시청자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그냥 이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초기나 중기라면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아직 그 사람이 다 잃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처럼요. 치매는 적이 아니고 이제 동행이라고 같이 동행하는 병이니까 너무 겁은 먹지 말고 맞닥뜨렸으면 좋겠어요.